소고기 밀키트 리뷰 찾고 계셨다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도 육퇴하고 오늘은 제대로 좀 먹자 싶어서 밀키트 계속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현실은 다 비슷했어요. 양 많아 보여서 샀는데 막상 열어보면 양념만 많고 고기는 질기거나 퍽퍽하고요. 어떤 건 누린내가 심해서 아이든 어른이든 아예 못 먹은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제품은 씹히는 게 이상해서 뱉어보니 작은 뼈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골라야 실패 안 하는지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조리 방법부터 다양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밀키트 더 이상 실패하기 싫다면 아래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해주세요. 저는 밀키트를 정말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최근 석 달 동안 쿠팡 1위 제품부터 유명하다는 제품들까지 거의 30번 넘게 직접 사서 먹어봤으니까요. 비슷해 보여도 하나씩 조리해서 먹어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먹어보다 보니 결국 다시 사게 되는 거 딱 하나였어요. 이 제품만 저는 3번이나 재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밀키트 살 때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느끼셨던 분들께 이건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밀키트를 고를 때 저는 항상 이 4가지 기준을 두고 살펴봐요. 첫 번째는 순수 고기의 양이에요. 소고기 같은 양념육은 야채나 양념으로 겉보기의 양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게보다는 리뷰를 먼저 보는 편이에요. 이번에 소고기 밀키트 리뷰를 약 1000개 정도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리뷰에는 이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2, 3인이 먹기 충분하다. 한 팩으로 한 끼가 해결된다. 남아서 다음 끼니에도 먹었다. 이건 단순히 많아 보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은 사람들이 고기 양을 체감했다는 의미예요. 특히 밥보다 고기가 넉넉했다. 남은 걸 덮밥으로 또 먹었다. 이런 표현은 고기 자체 양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불만 리뷰를 보면 결국 이렇게 나뉘어요. 양념만 많다. 고기보다 다른 게 많다. 그래서 저는 단순 중량이 아니라 실제로 먹었을 때 고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고기 비중이 70% 이상인 제품을 첫 번째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기의 질이에요. 사실 소고기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양이 많아도 질기거나 냄새가 나면 결국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매 전에 1점 리뷰부터 먼저 봐요. 특히 최신 순으로 보면 훨씬 솔직한 반응이 많더라고요. 불만 리뷰를 보면 이 표현들이 반복돼요. 질기다, 부위 편차가 있다, 잡내가 난다, 누린내가 심하다. 이건 고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같아요. 결국 소비자가 보는 건 딱 2가지예요. 부드러운지, 냄새가 없는지. 반대로 만족한 리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부드럽다, 질기지 않다, 잡내가 없다, 아이들도 먹기 좋다. 특히 아이도 먹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식감이 부담 없고 향이 강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신호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기의 질을 볼 때 리뷰에서 질김에 대한 불만이 적은지, 부드럽고 냄새 없다는 표현이 반복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봅니다. 양념으로 가리는 고기가 아니라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고기. 이게 2번째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제품의 활용도예요. 저는 이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밀키트는 한 번 먹고 끝나면 가성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리뷰를 보면 실제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덮밥으로 먹었다, 김밥 속재료로 썼다, 볶음밥이나 비빔밥으로 활용했다, 남은 걸 다음날 또 먹었다. 이건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활용도가 높다는 신호예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응용해 먹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보면 양념이 튀지 않고 고기 상태도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제품은 다른 요리에 넣었을 때 맛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맛있다보다 이렇게 활용해서 또 먹었다는 리뷰가 많은지를 먼저 봐요. 한 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끼로 이어지는 제품. 이게 제 3번째 기준이에요. 4번째는 맛이에요. 근데 저는 맛있다는 말만 보고 고르진 않아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건 2가지입니다. 맛이 인위적이지 않은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인지.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들을 보면 보통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달짝지근하다, 짭조름하다, 밥이랑 잘 어울린다, 너무 짜거나 달지 않다. 소불고기는 자극적인 맛보다 밥과 같이 먹었을 때의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덮밥으로 좋다, 밥이랑 잘 맞는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맛의 균형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싱겁다, 애매하다, 잡내 때문에 못 먹겠다. 그래서 저는 맛있다보다 너무 달다, 너무 짜다, 애매하다 이런 표현이 적은지를 먼저 봐요. 그리고 계속 먹게 된다, 질리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그건 대중적인 맛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무난하게 만족할 수 있는 맛. 이게 제 4번째 기준이에요. 밀키트를 살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망설이는 이유는 리뷰를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맛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받을 제품이 괜찮을까 이 불안감이에요. 1점 리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부드럽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질기다고 해요. 어떤 제품은 괜찮았다는데 어떤 제품은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해요. 심지어 뼈가 씹혔다는 리뷰도 있고 포장 상태가 이상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이 제품은 좋을 수도 있지만 최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실패를 겪게 돼요. 결국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맛이 아니라 이 제품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리뷰 1000개를 직접 다 살펴보면서 리뷰 후기, 상품 상세 페이지, 원재료 등등 엄청나게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찾아봤는데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고기 듬뿍 소불고기 밀키트였어요. 이 제품의 리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프라이팬이 가득 찬다. 나도 고기가 줄지 않는다. 2-3명이 먹을 메인 반찬으로 충분하다. 이건 단순히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특히 이 제품은 고기 비중이 70% 이상이라서 국물이나 채소로 부피를 재운 제품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즉 겉으로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 중심이 고기예요. 그래서 처음 구매하는 분들도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한 팩으로 한 끼가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소 불고기 밀키트를 고를 때 가장 크게 망설이게 되는 부분은 고기의 질이에요. 질기면 어떡하지, 냄새나면 못 먹는데. 이 불안이에요. 1점 리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결국 고기 질과 냄새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맛있다는 말보다 식감과 냄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먼저 봐요. 이 제품은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고기가 얇아서 부드럽다, 야들야들하다, 아이도 먹기 좋다. 즉 누구나 같은 식감을 느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냄새예요. 누린내가 없다, 고소한 향이 난다, 조리할 때 냄새가 깔끔하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특히 포장을 뜯었을 때 선홍빛이 돌고 신선해 보인다는 리뷰는 원육 상태에 대한 불안을 바로 해소해주는 부분이에요. 즉, 이 제품은 양념으로 가리는 고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기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밀키트를 사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돼요. 이거 한 번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활용 못하면 그냥 남는데. 특히 품질이 애매한 제품은 다른 요리에 쓰기가 애매해서 결국 한 번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활용도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불고기 김밥으로 썼다, 또띠아로 말아 먹었다, 잡채에 넣었더니 맛이 산다, 전골이나 국으로도 활용했다. 이건 단순 응용이 아니라 양념과 고기가 대중적이고 안정적이라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물기 없이 볶아서 김밥에 쓰거나 국물 요리까지 확장된다는 건 고기 자체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예요. 즉, 이 제품은 한 번 먹고 끝나는 반찬이 아니라 한 팩으로 여러 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 구매하는 분들도 혹시 별로면 끝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짜면 어떡하지? 너무 달면 질릴 텐데. 이 불안이에요. 1점 리뷰를 보면 맛에 대한 불안은 항상 극단으로 나와요. 너무 짜다? 너무 달다?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맛있다보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인지를 기준으로 봐요. 이 제품 리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자극적이지 않다. 단짠 밸런스가 맞다. 밥이랑 계속 먹게 된다. 특히 국내산 배, 양파즙 기반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여러 리뷰에서 언급되는데 이건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는 신뢰로 이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질리지 않는다. 이건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계속 먹어도 부담 없는 맛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 구매하는 분들도 혹시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대부분 무난하게 만족할 수 있는 맛으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직접 조리해보면서 제가 기준으로 봤던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고기부터 보시면 냉장 상태 그대로인데 색이 굉장히 선명해요. 핏물도 과하게 흐르지 않고 딱 신선한 상태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 질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한 번 맡아보면 누린내 거의 없어요. 이 상태면 조리했을 때 냄새로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바로 볶아볼게요. 팬에 올렸을 때 보시면 양이 생각보다 많죠? 이게 겉으로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고기 양이 충분한 제품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보여요. 볶으면서 보시면 고기가 뭉치지 않고 하나하나 잘 풀리면서 익습니다. 이건 고기 슬라이스 상태가 좋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이런 양념육은 볶다 보면 물이 많이 나오거나 고기가 확 줄어드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국물만 남거나 확 줄어드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즉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그대로 유지돼요. 지금 보시면 고기색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윤기도 적당히 돌죠. 이 상태가 왕념이 과하지 않고 밸런스가 맞는 제품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조리하면서 나는 향도 되게 깔끔하고 고소한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아이들이나 어른들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불고기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볶은 소불고기는 잘게 가위로 잘라줄게요. 첫 번째는 불고기 퀘사디아예요. 이게 왜 좋냐면 이 불고기가 수분이 과하지 않아서 또띠아에 넣었을 때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띠아 위에 불고기 올리고 피자소스 뿌려주고 치즈 100g을 올려서 또띠아로 덮어주면 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치즈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즉 다른 재료랑 섞어도 불고기 맛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브런치나 간식으로도 바로 활용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불고기 주먹밥이에요. 밥에 불고기 넣고 감칠맛을 올려줄 양조간장이나 폰듀소스 있으면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섞어서 뭉쳐주면 끝이에요. 이 고기 듬뿍 밀키트는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간이 딱 맞아요. 간도 과하지 않아서 도시락이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에요. 마지막은 불고기 또띠아 랩이에요. 또띠아 위에 불고기 올리고 집에 남아있는 채소를 넣어주세요. 저는 파프리카 조금이랑 양상추 남아서 넣었어요. 하나는 피자 소스와 콩슬로우 소스 뿌리고 다른 하나는 케첩 소스와 마요네즈를 뿌려요. 이제 말아주면 끝이에요.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불고기 자체 맛이 너무 튀지 않아서 야채랑 같이 먹었을 때 잘 어울려요. 보통 양념이 강한 제품은 야채랑 섞으면 그 맛이 애매한데 이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가볍게 먹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기준으로 계속 비교해봤고 결국 남은 게 이 고기 듬뿍 소불고기였어요. 밀키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맛이 아니라 불안이었는데 이 제품은 그 불안을 확실히 줄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착했습니다. 저처럼 밀키트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간편하게 요리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셨던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요리 못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 안 합니다.